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 직장인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책을 꼭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됩니다. 결론만 해서 책 꼭 써야 돼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책 쓰기에 최적의 조건이다라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적의 조건이야. 왜냐면은, 직장인들이 왜 책 쓰기 최적의 조건이냐?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전업 작가로 책을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전업 작가로 책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힘들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상당히 좋은 나라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업 작가로 해서 이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어, 전업 작가를 하면은 둘 중 하나야. 둘 중. 뭐냐면은 작가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잘 살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페인이라 좀 극단적인가? 뭐 자연인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업 작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지속적 연구 작업을 수행을 하려면은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연구는 불가능해요. 에이, 돈 없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어떤 것이든 간에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무기를 만들든 축구 감독을 데리고 오든 뭐 공부를 하든 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업 작가는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한다.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고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업 작가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심지어 권력까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로도 요즘 진출을 많이 하시니까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으로도 이렇게 많이 가니까 작가들이 뭐 많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이제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가로 해서 1년에 억대 연봉 이상을 본다. 보편적 케이스는 사실 아니고요. 굉장히 좀 잘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작가들이 요즘 이제 강연을 많이 하죠. 강연 수입으로 이제 많은 돈을 버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탑급의 작가들, 그야말로 종합배슬 1등을 심심하면 하는 분들도 강연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강연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강연 수입이 많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은 듭니다. 어쨌든 힘은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30대 작가들이 많이 없어. 대한민국에 많이 없고 당연히 많이 없죠. 작가가 전국적으로 드무니까 20권 정도의 책을 썼단 말이야. 이렇게 쓴 작가 대한민국 한 명도 없지.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단 말이죠. 성공을 했고 퍼포먼스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고, 그러니까 책을 제일 많이 썼잖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썼잖아. 1등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첫 손가락이 없잖아. 이렇게 이런 게 힘든 거다고 사실은. 수입도 이렇게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많은 어떤 고비들을 넘겨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뭐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사색 여행도 하고 그죠? 책 본다고 3년간 25부터 28까지인가요? 3년간 핸드폰 끊었죠. 핸드폰 끊었습니다. 핸드폰 없이 살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책 쓴다고 3년간 책 한 열 몇 권 썼거든요. 한 5권 정도 쓴다고 막 죽었지. 그리고 이렇게 책 많이 보고 썼잖아. 생각 정리하고 책 같은 거 책을 봤으니까 책을 이제 내 걸로 완전히 소화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제주도에서 1년간 보냈던 거지. 대구에서 책 2권 썼지. 오늘 다시 올라와서 2권 썼지. 오늘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강의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12년이야. 전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작가로 해서 성공을 한다. 굉장히 힘든 거지. 굉장히 힘든 거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계속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여러분들은 좀 안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안전하게. 나는 안전하게 안 살아는 거지 사실. 나는 엄청난 리스크 해치를 한 거지 사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아온 거죠. 나는 사실 뭐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쓸 생각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생결단한 거거든 사실. 이렇게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전업 작가들이. 조정래 작가님도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 거를 각오하고 책을 썼다 이런 말을 자기 책에서 하잖아요.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님도 하는 말이 책 쓰기를 실패하면은 평생 삭바느질을 하면서 먹고 살겠다 뭐 이런 배수진을 치고 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는 뭐냐? 나는 산에 들어가서 돈을 안 쓰면서 책을 쓰겠다 이런 거야. 돈을 안 쓰면서 그렇게 이제 각오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뭐 정상은 아닌 거야 사실. 정상 아닌 거거든 이거. 정상이 아닌 거지. 평생 삭바느질 하면서 먹고 살겠다. 이 정상 아닌 거잖아. 산에 가서 책을 쓰겠다. 이 정상 아닌 거잖아.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정상 아닌 거잖아. 조정래 작가님. 그런 거단 말이야. 이상미 작가. 산속에서 책 쓰겠다. 이 정상 아닌 거거든.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써야 돼요. 직장인 책 쓰기가 그래서 대세야. 내가 볼 때 이건 정답이야. 나도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 책을 썼어야 됐다는 생각도 들어 한편으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 안 했겠지. 피눈물 안 흘렸겠지. 내가 피눈물 안 흘리고 내가 고생 좀 덜 했겠지. 무릎 좀 덜 까이고 무릎 엄청 까이고 맞잖아. 내 무릎 엄청 까이고 내 눈물 엄청 흘리고 맨날 고민하고 어떻게 책을 써야 될까 이거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지. 하루에 10시간씩 막 고민하고 막 3년간 책 보고 3년간 책 15권 쓰고 제주도 가가지고 고민하고 대구 나와서 책 쓰고 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고민한 힘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 쓰기 지도를 하니까 지금 수강생들이 막 장난이 아니죠. 지금 결과물들이 보면 대한민국 최고죠. 지금 기획 출판 비율 대형 출판사 컨택 대한민국 탑이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지도하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지금은 내가 좀 이제 조금 편하긴 한데 지금도 내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살이 많이 쪘어요. 일을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힘이 들죠. 힘이 들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이러면은 또 많이 먹어야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살도 많이 쪘지 내가. 힘이 들어. 기본적으로 이 전업 작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업 작가 하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책 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꾸준하게 쓰라고. 업무 관련해서 책 쓰고 그 다음에 관심사 가지고 책 쓰고 여행 갔다 오면 여행서 쓰고 밥 먹었으면 밥 먹은 책 쓰고 운동하면 운동서 쓰라고. 연애하면 연애서 쓰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에 대한 책 쓰고 전부 책 쓸 거리야. 전부 무한대야 책 쓸 거리는. 책상을 좀 이렇게 잘 든다. 그럼 팔운동법에 대한 책을 쓰라고. 팔운동법에 대한. 그리고 뭐 방을 좀 깨끗하게 청소한다. 청소법에 대한 책 쓰면 대박 터집니다. 청소법에 대한 책을 쓰라고. 난 손재주가 좋은데. 그럼 손재주에 대한 책을 써. 형광등 갈고 이런 거 갖고 책 쓰면 돼. 직장인들이 책 써야 돼. 은행 다닌다. 재테크서 쓰라고. 우리 수강도 이번에 재테크서 써가지고 이제 대형 출판사 길벗이랑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은행 다니는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 쓰기 들어가지고 지도해가지고 모든 거 책 쓸 거리야. 대학 교수는 책 쓰기 최고의 직업이고 은행 다닌다 대기업 다닌다 최고 좋지. 안전하게 다니고 안전한 건 아니지만 한 45까지는 다니잖아. 저것도 한 40까지 다니잖아. 그러면은 한 2살 3살부터 책 쓰면은 한 8년간 쓸 거 아니야. 그럼 한 7, 8년 한 10년 쓰면은 좀 책 쓰기 감도 좀 잡힌다고. 한 10년 쓰면은 책도 한 10년 써야 뭐 좀 알아요.
그래서 10년쯤 쓰면 좀 잡힌다고. 그러면 이제 베스트셀러도 좀 나올 것이고, 강연도 좀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인생 이막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가시면은 됩니다. 나는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평탄하게 직장 생활할 그런 스타일은 난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 밑에서 이렇게 뭐 지시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뭔가 결과물들을 내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나는 뭐 작가가 맞는 것 같아요. 작가 맞고, 경찰 이런 것도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경찰, 검사 이런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맞으니까, 이런 수사하고 이렇게 막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런 내가 맞으니까. 대학 교수를 했어도 잘했을 거고, 변호사를 했어도 승소율이 엄청 높을 것 같고, 내가 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 성향대로 가야 되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 쓰기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책 쓰십시오. 함부로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그만둬도 됩니다.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적을 때.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전업주부 비율이 많죠. 그래서 완전히 던지고 한번 드라이브 걸어볼 수 있단 말이야, 20대 때. 그래가지고 잘 되면 대박, 안 돼도 다시 취업해도 되고, 뭐 이렇게 결혼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삼성전자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다니는 분들이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애도 잘 돌보고 뭐 직장생활 잘하고 이게 힘들지. 초인인가? 남자 바꿔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직장생활 하면서 애 돌볼 수 있습니까? 자기 한 몸 간수도 힘들어.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와이프 보고 그거 다 해라. 그 와이프가 슈퍼 우먼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맞벌이 해가지고 애 잘 크고, 애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맞벌이 부부들도 많기는 많은데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하고, 젊은 나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여자분들은 좀 그만두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 한 번 정도. 나이 먹으면은 재취업도 좀 힘들고 하니까 좀 신중하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잘 하는 건데, 뭐 저는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뭐 죽을 고비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가하고 강의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규칙과 법칙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도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면 사람이 좀 이렇게 큽니다. 예, 좀 사람이 커요. 개고생하고 있잖아. 한번 막 쌍욕 한 퍼붓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큽니다. 예. 인생에 대해서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쌍욕이 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거지. 인생에 대한 어떤 한없는 눈물 돌리고 그런 걸 한번 겪어보면 사람이 좀 큽니다. 예. 소년등과 패가 망신이지. 젊을 때 좀 고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큰 힘을 내려면. 저도 이제 가수 고생 많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많은 걸 느끼고 굉장히 좀 강해졌고, 사실 결론인데 굉장히 강해졌고, 뭐 완전 뭐 일벌레죠. 일벌레 사는 게 지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뭐 추진을 많이 하니까 이래저래.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나는 가급적이면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쓰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책 쓰기의 주제는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직장에서의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도 직장 업무를 가지고 책을 쓰는 건 좋죠. 그죠? 왜냐면은 공부한 걸 정리하는 개념이니까, 이걸 정리함으로써 또 성장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한 번 더 공부가 되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죠. 꼭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걸 떠나서 스스로가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로써 대가가 오면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승진해가지고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이 중간에 빵 터질 수도 있다고. 왜? 진정성 있는 승부를 한 사람이 회사원으로부터 보답을 받지 않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승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빵 터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통장에 한 15억 정도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인쇄 수입으로.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뭐 인쇄가 그렇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렬히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벌 수도 있는 거거든. 10억 이상 이렇게 2, 30억씩 이렇게 벌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이래저래 책을 이렇게 쓰고 또 다른 뭐 취미가 있다 해보고 다른 부업거리가 있다 해보고 올인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장인분들은 어쨌든 간에 책을 직장을 다니면서 좀 잘 쓰길 권해드립니다. 전업 작가는 좀 힘듭니다. 전업 작가는 좀 이렇게 인생을 좀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 근데 이제 인생을 걸었다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시간 이렇게 하고 뭐 막 보내고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같죠. 예. 멋져 보이지. 멋져 보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있겠지. 하지만은 뭐 해봐라고 죽는다고 이거 죽는다고. 카페에서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쓰는 거 같지. 앉아가지고 막 좋은 책을 쓰기엔 엄청난 고민, 엄청난 고민. 사실 걸어다니면서 이건 책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떤 구조로 책을 써야 될까, 독자는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 이거 엄청 고민하는 거죠. 책을 보고 연구하고 도서관에서 책 이렇게 쌓아놓고 막 확 보면서 막 뭘 써야 되나 막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